네, 두 분 모시고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오 먼저 가겠습니다. 바이오가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의 강세이긴 한데 꾸준히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이 됩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는 그동안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 몇 가지로 좀 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 도움받고 계실 텐데 이 바이오주의 상승 이유,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해보죠.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독점 계약 이후부터 이제 ABA 바이오와 관련된 기술 이전 이슈도 있었고,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이제 FDA 승인들, 특히 유황약인 이제 렉나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실 북미 시장에 대한 침투율에 대한 기회 이런 부분들이 좀 바이오 시장을 좀 끌어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5년에 처음 한미약품이 글로벌 기술 이전한 이후에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임상 이슈들이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위상이 조금 올라가게 됐는데,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큰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제 빅 이벤트는 없었지만은 그만큼 이제 빅파마 업체들과의 미팅이나 이후에 AACR이나 아스코와 같은 이런 여러 행사에서에 대한 이제 임상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게 되면서 기술 이전 기대감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년도에 독점 계약을 했고 이제 알테오젠이 그리고 키트루다 SC가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 국내 최초의 이제 로열티에 대한 수치 부분도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황약인 오스코텍, 심지어 여기서 이제 ABA 바이오까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조금 속도가 조금 더뎌지게 되면서 오히려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시장에서 부각되게 되면서 제약바이오 좀 이끌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두 회사가 올해 목표가 이제 매출 5조 이상을 달성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만큼 이제 FDA 쪽의 승인이 작년에 굉장히 많았었고 올해도 어제 이제 셀트리온도 나왔던 만큼 만약에 이제 어느 누가 먼저 5조 달성을 하게 되었을 때 물론 이제 의약품 감세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과연 바이오시밀러에서의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침투력이 얼마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결국 숫자가 제대로 찍히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탄생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년도는 우리가 시장에서 충분히 기술 이전이나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과 같은 좀 검증에 좀 해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가 오히려 시장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좀 길게 보자는 말씀이신데 잠시 후에 어떤 숫자가 찍히는 종목을 보고 계시는지 듣도록 하고, 김경국 과장께서는 그 바이오를 지금 왜 움직인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방향이 바이오에 우리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이 판단도 같이 내려주십시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CDMO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 항체 CDMO의 강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스위스의 론자와 일단 시장을 양분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미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리쇼어링과 중국 바이오 견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CDMO 업체들이 반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테오젠 관련된 이슈가 올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이 연내 런칭을 일단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이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억의 현금 흐름이 내년에는 일단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에게는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센티멘탈 요건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HLB 관련된 이슈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리보세라닙이 CMC 이슈와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3월에 FDA 승인을 받아낸다면 시장은 작년에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승인과 같은 플레이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HLB 시총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세론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HLB. 물론 시장 이 기업의 사업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은 바이오주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지 궁금한데 앞서서 이화진 과장께서는 숫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숫자가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뭐 일단은 숫자가 기대되는 이제 올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이나 물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야 이제 5월쯤에 이제 4, 5월쯤에 이제 5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인해서 좀 이제 새로운 수주 계약 소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물론 애초에 이번에 진펜트라가 대략 한 280억 정도밖에 찍히진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렌시마 SC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고 아마 4월달에 이제 스테키마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될 겁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얀센의 스텔라 바이오시밀러인데 물론 이거는 애초에 기존의 휴밀라 바이오시밀러 사실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진펜트라가 3분기 이후에 이제 PBN 등재를 통해서 빠르게 이 시장을 얼마만큼 이제 진입하느냐가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존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추정치가 진펜트라가 대략 한 5천억에서 6천억입니다. 하지만은 회사 쪽의 가이던스가 한 1조인데 이번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 진펜트라와 관련 추정치와 이제 그 간극 차이가 줄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올해에 대한 실적 이제 좀 기대감이 오늘 충분히 이 가격을 해도 좀 저평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좀 기간 수급이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쌓일 것들은 일단 알테오젠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결국에는 물론 이제 머크의 키툴라 SC가 물론 이번 달 말에 이제 탑라인 데이터를 발표를 할 겁니다. 하게 나면은 이제 보통 오늘 FDA 인허가 신청을 어제 했으면은 보통 6개월, 7개월 뒤에 승인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4분기 때부터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머크 키툴라 SC가 대략 한 202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키투르다만으로도 대략 50조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SC 전환율에 따라서 추후에 뭐 3조까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작년도에 셀트리온이 매출이 3.5조죠. 그럼 알테오젠이 적어도 28년, 29년에 3조를 찍게 되면은 지금 시총 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한 40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알테오젠이 20조인데 그 시총 차이만 2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애초에 박순재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에노트 SC가 1분기에 진입 여부 그리고 듀피젠트 SC도 임상 일상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1분기에 수치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1분기 때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월이기 때문에 2분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러 모멘텀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이제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임상 이상이 곧 들어가겠죠. 사노피의 기술 이전했던 ABL 301 자체가 임상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마일스톤만으로 700을 받습니다. 600억 정도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 마일스톤 수치에 대한 금액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4개 종목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좀 들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 이제 4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숫자를 찍고 있는 기업 혹은 앞으로의 로열티 수취 가능한 그런 기업으로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ABL 바이오 체크해 주셨고 오랫동안 또 바이오 분석을 하신 만큼 그 주가의 방향성이 계속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는지 저희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세요? 앞서서 이제 단기간 급등했던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기준을 잡고 보는 그런 판단, 지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바이오 투자의 기본은 이제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바이오 섹터가 2분기 AACR도 있고 또 아스코도 있고 3월에는 이제 페아마케가 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이제 성수기에 돌입합니다. 근데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근거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국내에는 이제 플랫폼 3사인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캠 그리고 ABL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향후에도 투자하기 좀 편안하게 좀 투자할 만한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금 흐름을 좀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들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투자 의견 종목별 내용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로봇 한번 갈까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다. 왜 이럴까 봤더니 이슈는 있습니다. 뭐 저희가 어제 애널리스트 모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룬 만큼 그 내용 도움받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들 체크를 해볼 텐데 이화진 과장께서 먼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쿨로봇. 사실 쿨로봇은 기존에 이제 로봇 구독 서비스 상품을 주력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거고 협동 로봇이 나올 거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가격이 대부분 비싸죠. 뭐 휴머노이드 로봇만 하더라도 뭐 1억에서 1억 5천. 뭐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는 뭐 2천만까지 나온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대당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뭐 통신 서비스를 하던 것처럼 이게 약정력으로 말하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라스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형 서비스로 바꾸겠다는 거죠. 기존에 한 제품이 1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5개월 약정 상품을 하든 이렇게 구독형 서비스로 바꾸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상용화되는 부분까지 이제 충분히 다가왔다라고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야 워낙 이제 원가 절감이 굉장히 싸고 이미 5년 전부터 일본의 이런 부품들이나 계속 꾸준히 수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원가 내재화에 대한 절감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물론 유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티스나 아니면 이제 로보티저 같은 여러 회사들도 결국에는 지금 가장 고민거리가 원가를 얼마만큼 줄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지금 중국 로봇 회사와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물론 일단 단기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일단 적어도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왔고 그만큼 삼성그룹에서의 그런 향후 삼성그룹들 이런 가정용 서비스에 대한 이게 경쟁력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연간 뭐 200억, 300억 정도 매출이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이게 매출이 2천억이든 5천원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클로봇과의 이제 M&A 협력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제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 보세요. 탑픽까지는 아닌데 물론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예. 있는 상황이고 예. 물론 아직 뉴로메카가 있고 이제 유일 로보티스도 있고 뭐 로보티즈나 아니면은 아직 비상장 회사인 뭐 하나 이제 로보티스나 이제 현대 로보티스가 있겠죠. 네. 물론 하나 둘씩 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고 애초에 지금 최태원 회장도 하나 둘씩 이제 올해 1월 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유일 로보티스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탑픽으로 이제 그나마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 회사의 지분을 13% 가지고 있는 게 SK 버테리 아메리카입니다. 이제 SK온이겠죠. 물론 지금 이 회사가 이번 달에 신사고 이전을 합니다. 캐파가 2천억, 3천억짜리 회사인데 매출이 2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캐파 증사를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추후에 이제 이 SK온이 향후에 대한 이제 일감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 로보티스가 올라왔기 때문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회가 8명 중에 4명이 SK온을 작년에 다 등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추후에 레인보우 로보티스의 그림처럼 유일 로보티스도 이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유일 로보티스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뉴로메카도 이제 포스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대부분의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기업의 튼튼한 뒷배가 있다라는 점, 뉴로메카도 마찬가지 포스코 뒷배일 거예요 아마. 그런 점에 주목을 하시는 건데 오늘 사실 이슈는 공정위에서 삼성전자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결합 승인 소식이 들리면서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라는 포인트가 결국에는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는 로봇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향 분석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오늘 공정위에서 일단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 결합을 일단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의 35%를 점유하면서 올라섰고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 레인보우가 갖고 있었던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 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레인보우 입장에서는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러프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연초부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상방을 열어줄 만한 모멘텀은 뭐냐면, 사실 삼성전자 계열사양으로 들어가는 캡티브 매출이 발생하면 그때는 아마 다시 한번 좀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대기업과의 연관된 회사를 좀 말씀드리면, SK그룹도 사실 AI 산업에 대해서 진심이고 SK텔레콤을 필두에 세워서 일단 AI 로봇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일단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시메스 같은 회사, 그리고 SK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앞에 출연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2대 주주로 있는 SK온이 2대 주주로 있는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을 한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플레이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종목을 여러 가지 골라주셨는데 사실 로봇을 포트폴리오에 여러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픽 하나만 좀 찝어주신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일단 시메스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메스. SK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자금 지원 그리고 시너지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두 분 다 이제 대기업이 자금을 대주는 그런 로봇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군요. 마지막 토픽 기업 시메스까지 투자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